홍익대 논술 경쟁률이 발표됐는데 미쳤습니다. 작년보다 경쟁률이 더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홍익대를 합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익대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알찬 정보들 제가 매주 드릴 테니까 꼭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15,680명인데 여러분들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입니다. 2025학년도 홍익대 논술 경쟁률이 발표됐는데 미쳤습니다. 경쟁률이 작년보다 무려 떨어진 거예요. 작년 24학년도에는 경쟁률이 31.4대 1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질적인 경쟁률을 보면 더 낮아지겠죠. 25학년도 이번에 경쟁률이 발표됐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29.81대 1인데요. 홍익대는 아무래도 수능 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합격하기 매우 쉬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학교가 오히려 경쟁률이 더 떨어졌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올해 25학년도 홍익대를 지원한 학생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반대로 다른 말로 하면은 홍익대 같은 경우에 홍익대를 쓰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홍익대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지 실제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미리 같이 보시면은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논술에 집중하고 논술에 몰리는 경우에는 홍대의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낮아진 경우에는 올해 논술을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이 더 많이 증가하거나 하진 않았다.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익대학교는 10월 6일날 시험을 보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홍대를 좀 풀어달라고 하길래 제가 홍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홍대는 논술 최저가 낮은 편입니다. 3합 8인데요. 3합 8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기준이 낮은 편이에요. 사실 원래 경쟁률이 어떻게 보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홍대를 많이 안 썼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올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논술을 합격하기 가장 좋은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로 홍대는 실제 경쟁률도 낮은 편이에요. 심지어 이 3합 8을 못 맞춘 학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시면은 정말 10대 1, 15대 1 그 정도까지 기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24학년도 홍익대 기출문제 하나를 풀어드릴게요. 홍익대는 크게 보면 발문은 2개의 문항이 나옵니다. 문항 1, 그 다음에 문항 2가 나오는데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발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방법, 메커니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우선 문항 1번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제시문 가의 뭐뭐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 다의 무엇을 분석하고 평가하시오 라고 이제 발문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특이한 거는 여기서 제시문 다는 나에 입각해서 써라 라는 단서 조건이 붙은 거죠. 일단은 제시문 가를 설명하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설명하고 혹은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활용하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하나의 도구로 활용을 쓴 제시문이다. 요 제시문이 도구입니다 라는 것을 표식하는 하나의 그 힌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항에선 제시문 가가 하나의 도구이구나. 그리고 이 도구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랑 다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라고 했죠. 이 가의 도구로 나와 다를 분석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나와 다는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1번 문항의 발문은 도구가 하나에 대상이 2개 이상인 이런 형태를 이제 도구 대상 2단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도구가 되는 제시문 가에 대한 정교한 분석입니다. 이 제시문 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이 대상인 나, 다의 접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평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유형은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양방향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제시문 나다를 평가할 때 최대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객관성과 중립을 지켜야 이 답안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다는 나에 입각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대상 중에 이 다가 있는데 이 대상인 다는 나와 함께 결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시문 나는 이제 일종의 보조 도구로 활용해서 입증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메인 도구는 제시문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브 도구가 제시문 나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속 관계에 속한 제시문들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글자 수는 80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좋아요. 800에서 900자 사이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100자면 남들보다 주장이나 근거를 한두 개 더 쓸 수 있어요. 이 한두 개의 주장을 근거로 합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단문형 글이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적인 학생들이 글을 쓴다고 하면 보통 800자라고 하면 문장 수가 11문장, 12문장이 나올 거예요. 한 문항에 11문장, 12문장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홍대를 합격할 수 있냐 없냐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문항 2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요. 재심은 말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바, 사, 아를 각각 분석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도구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도구가 있고 이번엔 대상이 3개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이 복수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대 다의 구조, 마찬가지로 일반 문항과 동일한 구조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분석의 도구, 이 도구를 정말 분석을 잘해야겠죠.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을 때 사실 합격을 좌우하는 재시문 발음보다 재시문 가와 재시문 마에 대한 분석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발문을 보실 때는 실질적인 중요도가 높은 유형에 많은 분량을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분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 사, 아를 각각 분석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제시문들 간에 살짝 대분류에 대한 가능성, 방향성을 뭐 한두 문장 정도만 살짝 보여줘도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디테일한 차별화 기술로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게 되시면은 홍익대 합격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홍익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합격하기 쉬운 학교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넘치는 학교입니다. 홍익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수능이 중요하겠지만 잠시 시간을 투자하셔서 홍익대 기출에 최소 한 3년, 5년 정도 기출은 좀 풀어보시면은 홍익대는 합격하기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홍익대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준비해서 꼭 홍익대 합격하기를 바라고요. 홍익대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도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합격하러 갑시다. 10월 6일 날 부시러 갑시다. 화이팅!